안녕하세요. 요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예. 이 영상은 제가 그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회사 제품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병을 모으고, 그리고 이런 거 안에 보면 이제 화장품 병들 보면 이제 그 내용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세척하고 수집하고 세척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 개로 이제 병이 되게 이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 병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분리 작업을 해서 제가 이제 용접 작업하고 뭐 해서 그 작품 만들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과거에 저희 작업실인데 지금은 조금 큰 데로 이사를 갔어요. 예전에 좀 작은 작업실에서 있다가 이 작업실에 좀 무슨 사연이 있지만 이따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게 됐어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자전거를 페달을 지으면은 이 핑크리본 형태의 이 작품이 앞에 이제 그 촉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순회 공연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제 인사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키네틱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조병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네, 네. 제가 여기 저는 지금 경기도 안성하고 용인에 살고 있는데, 용인에 살고 안성에 작업실인데 여기 이제 처음이라고 왔는데 보니까 요 바로 앞에 이쪽에 제가 2달 동안 묵었던 곳이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조각 작업도 하지만 이렇게 건축이나 인테리어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제가 작년 말하고 올해 1월, 2월까지 한 2달, 석 달 동안 여기 묵었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동네가. 네. 저는 키네틱 아티스트 조병철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업사이클 키네틱 아티스트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키네틱 아트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키네틱 아트? 네. 마이크 있으신 마이크 켜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예. 제가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들리네요. 채팅도 가능한가요? 채팅? 네. 이 채팅창에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키네틱은 이제 움직인다라는 뜻. 그리스어인가 아티론가에서 키네티스 뭐 이런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키네틱은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을 지칭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키네틱 아트 그러면 움직이는 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거대한 이렇게 작품 있죠. 이건 제 작품이 아니라 네덜란드의 작가죠. 세계적인 그 키네틱 아트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이분이 살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90 정도 되셨을 거예요. 예, 이분의 작품은 이게 뒤에 보면 구름이 엄청 많죠. 근데 이분은 동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 바람이나 뭐 이런 그 인간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여자분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여기 크랭크인데 이런 거를 돌리면은 여기 보면 페트병들이 막 달려 있어요. 여기에다가 공기를 꽉 채워가지고 그 힘으로 움직이고 여기에 이제 돛담배 돛처럼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이 동력에 의해서 이 크랭크들이 움직여서 이게 막 걸어 다니는 작품이에요.
제가 이 테오 얀센이라는 분을 되게 좋아하게 된 이유가 한 20년 전인가 한국에서 이렇게 과천 어린이 과학관에서 이분 작품이 전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선 와, 어떻게 이런 예술을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저도 이제 좀 조각가의 길을 뭐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분 작품을 보고선 이제 놀랬죠. 이분이 이제 PVC 파이프 재활용도 하고 또 뭐 기존에 있는 걸 사용했겠지만, 그런 정말 좀 상상을 이렇게 뛰어넘는 작품들을 많이 했어요. 이분은 60대인가부터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화학 어떤 물리학자인가 화학 어떤 그런 좀 물리학자로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선 작품을 시작했대요. 제가 이제 49인데 저도 아직 창창한 이제 미래가 이제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작품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지금도 저의 어떤 멘토로 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키네틱 아트는 이제 움직이는 미술, 뭐 움직이는 조각, 오토마타, 모빌 뭐 이런 게 있죠. 오토마타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일본도 많이 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태압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인형들이 막 움직여서 뭘 하다가 다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키네틱 아트라고 그러고, 모빌은 잘 아시죠, 여러분? 네, 모빌. 그냥 뭐 애들 뭐 까늘하게 이렇게 누워 있으면 위에 이렇게 뭐 말이나 그런 장식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떻게 보면 옷걸이도 모빌일 수 있겠네요. 매달려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걸 지칭합니다. 제 걸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이제 2015년도에 제가 만든 작품인데요. Remember Wales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고래뼈예요. 고래뼈인데 나중에 이제 고래들이 다 멸종이 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전시장 가서 고래가 어떻게 생겼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맘모스나 뭐 이렇게 뭐 공룡 같은 것들은 화석이나 그런 사체들 이런 걸로 이렇게 전시된 걸 볼 수 있잖아요. 실제 그런 걸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전시장 가면 나중에 고래가 이렇게 생겼어,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 날이 뭐 좀 불행하고도 그렇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추들은 이제 낚시하고 뭐 이렇게 그런 어부들에 대한 어떤 그런 포획하고 막 사냥하고 막 어떤 그런 의미의 어떤 그런 오브제라고 보면 되고요. 이 나무들은 제가 이제 건축이나 인테리어를 좀 오래 했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굉장히 좋은 오브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재료를 구성해서 이렇게 작품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키네틱 아트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모터 하나로 인해서 이런 크랭크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작품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예. 이런 게 이제 키네틱 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편하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키네틱 아트는 오브제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재활용품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창조되는 그런 것을 키네틱 아트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렇죠? 일례로 이제 아이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장난감식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네, 이런 걸 키네틱 아트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둘다섯 해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제가 키네틱 작품을 처음으로 이렇게 공공 장소에다 설치를 했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물을 이용한 작품인데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작품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 이분은 저희 형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펌프로 이렇게 물이 쏟아지기도 하지만 여기는 이제 자전거를 제가 배치를 했어요. 자전거를 타면은 작품이 움직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여기가 다운중은
그 지적 장애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재활 활동을 할 때 보니까 그 벽을 보고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막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면은 그 앞에 작품이 움직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봤어요. 여기 보면 이 친구는 제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펌프에서 잠깐 페달이 지어지죠? 딱 보면은 이쪽에서 물이 떨어지고 이쪽에서 물이 떨어져서 자전거를 타서 요 바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퀴가 돌아가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모자를 썼다 벗었다 이렇게 하는 모습. 또 여기도 물을 뿌리기도 하지만 옆에서 이제 물이 쏟아져서 이렇게 내려서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계속 도는 거예요. 물이 내려가는데 내려온 물은 여기서 떨어져서 그럼 통이 비겠죠? 그럼 이거 무거우니까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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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 예, 이런 작품을 이렇게 구상해서 해 보았습니다. 뭐 보니까 어때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밌으면 이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네. 재미없나 봐요. 네, 아무튼 이런 작품을 해 보았어요. 네. 자, 이 영상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키네틱 아트는 이제 아셨죠? 네, 키네틱 아트는 아셨고,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도 있고 업사이클도 있고 그런데 업사이클이라는 게 뭘까요? 네, 과학이 더해져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스마트하시다. 네. 네, 제가 이래봬도 그 고등학교 때 수학하고 물리를 점수를 항상 한 60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수학 방식은 그러니까 답이 1인데 0.1도 틀리고 1.1도 틀리고 0.9도 틀려요. 1만 답이에요. 근데 답을 900을 적든 50을 적든 1.1을 적든 다 틀려요. 근데 1.1은 제일 접근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나름 이렇게 노하우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발명가셨거든요. 발명가.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구 만지고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우주에서는 그 자릿수만 맞으면 맞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1, 2, 3, 4가 아니라 그냥 10단위, 100단위 그 자릿수만 맞으면 맞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이 너무 정답을 요구하지만 사실 그 근접한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100점은 아니지만 99점은 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 작품들을 보면은 사실 뭐 이게 과학적이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해서 제가 터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감각적인 것은 좀 이렇게 그냥 풀어내는 어떤 수학적인 것보다는 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업사이클 아트.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 있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이걸 왜 찍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이나 이렇게 채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게 무엇일까? 무슨 사진일까? 네. 아, 해양 쓰레기 줍기 맞히시는 분한테 제가 좀 문화상품권을 좀 준비를 해볼까요? 해변가 쓰레기. 네, 여기 바닥이 해변가 같죠? 네, 여기는 제 작업실입니다. 이게 3일 동안 배출한 나의 쓰레기예요. 네, 제가 운전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먹고 남은 것들을 이렇게 봉지에 모아 보니까 요 며칠 동안 한번 모아봤거든요. 근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배출한 게 이 정도인데 진짜 전 지구상의 사람들이 배출하는 거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사이클은 재활용이라는 뜻이잖아요. 리사이클, 다시 순환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병 같은 거는 우리 이런 페트병 같은 거 아파트나 이런 데서
또 각 가정집에서 우리나라 굉장히 그 수거율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수거된 것들을 재활용하거나 또 다르게 쓰이기도 하죠.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네, 이렇게 잡병, 뭐 소주, 맥주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거. 이런 제품들 대부분 플라스틱 제품들 이렇게 석유 화학을 통해서 제품 용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상품화돼서 음료수나 뭐 음식 포장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소비가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다시 순환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되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리사이클해서 다시 제품 용기로 가고 물음표로도 갑니다. 물음표. 자, 여기 소비가 돼서 요 리사이클로 안 가면은 어디로 가냐면 해양 쓰레기, 환경 오염, 토양 오염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 태우기도 하고 시골에 가면 많이 태우잖아요. 서울은 안 그러겠지만 많이 태우고 많이 씁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일하다 보면 막 태우고 그럴 때 사실 좀 양심이 많이 찔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작품하는 활동가이기 때문에 열심히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재활용하는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그래요.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네, 여기 보면은 리사이클링 센터, 뭐 이렇게 페트병이나 뭐 병이나 이런 걸 넣으면은 이거를 뭐 포인트로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릴 때 그 빈병을 주우러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6살, 7살, 8살 이럴 때 어릴 때부터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빈병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 당시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소주병이 뭐 한 뭐 5원하고 맥주병이 한 뭐 조금 더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병을 많이 주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물음표는 뭐냐면은 여기서 다시 제품 용기로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순환이 있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순환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업사이클에 가까운 것이죠. 이런 페트병 원료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을 다시 실을 뽑아가지고 섬유화해가지고 요거 옷을 만든다고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은 업사이클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죠. 네, 최연이라고 여기 써주신 분이 아들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재활용 센터 있는데 가보니까 저는 이제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세탁기, 냉장고, 기타 물품이 많이 있는데 옷이 엄청 많더라고요. 옷이. 근데 옷이 보니까 비닐도 안 벗긴 새 옷이 많아요. 비닐도 안 벗긴 새 옷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옷을 샀어요. 여기 좀 예쁘게 보이려고. 근데 저는 옷을 막 빵꾸 날 때까지 막 입거든요. 신발도 그렇고 막 4년씩 신고 막. 그래서 남들이 왜 이렇게 무슨 그지도 아니고 그렇게 다니냐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입고 뭐 쓰는 것들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가전제품도 그렇고 멀쩡한데 그래요. 너무 고장이 안 난대요. 왜 그러냐. 그냥 쓰면 되지. 근데 디자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좀 좋은 걸로 바꾸고 싶은데 요즘에는 못 써서 버리는 게 아니라 쓸만한데 고장이 안 나가지고 새 걸로 바꾸고 싶은데 그래서 버리는 게 많아요. 그런 게 넘쳐나더라고요. 와, 진짜 저 너무 놀랐어요. 옷도 새 옷도 그렇게 많고 그런데 뭐 한 벌당 뭐 2,000원, 3,000원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안 입죠. 왜냐? 조금 유행도 뒤처지기도 하고 뭔가 좀 더 좋은 브랜드를 갖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옷들, 또 심지어 만들었는데 포장도 안 떨어진 옷들을 처분할 수가 없어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막 기부도 하고 뭐 이렇게 돈을 주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대요.
제가 뭐 이 사진 하나를 딱 올린 이유는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옷이 그냥 도시에 가득 찼어요. 근데 거기서도 너무 많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산에다 버리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는 가축들이 이 옷에 있는 이 중에서는 뭐 면 종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 안 먹고 이거 막 뜯어 먹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소년이 뭘 줍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정확한 사진 모르는데 이 빨대가 엄청 많아요. 근데 옛날에도 저희 뭐 난지도 같은데 이렇게 쓰레기 버리면은 쓸만한 것도 이렇게 고르고 그 다음 사람들이 막 고르고 마지막에 뭐 더 좋은 거 있나 막 살펴보듯이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쓰레기를 막 대량으로 수출을 해요. 돈을 주고. 그럼 거기에서 1차적으로 뭐 쓸만한 것들, 깡통이나 뭐 이런 거 돈 되는 것도 줍고, 그 다음 조금 이렇게 발 빠른 사람들이 막 수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저것. 맨 마지막에 꼬맹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그 안에서 이제 또 쓸만한 것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원을 채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쓰레기들이 아프리카에 지금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 정말 시원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먹고 자고 하지만 지구의 한편에서는 저희가 배출하는 그런 공해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지금 뭐 묻기도 하지만 대부분 많이 태워버립니다. 태워서 그것도 뭐 자원순환이라고 해서 뭐 발전소에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게 현실입니다. 자, 해양에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아이고 요게 끼었는데 이게 성장을 한 거예요. 성장을 한 건데 요 부분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성장이 한 거죠. 여러분 이 거북이가 이 등껍질이 왜 있는지 아세요? 한번 문자로 한번 쳐보세요. 거북이 등껍질이 있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유. 한번 쳐보세요. 예?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호. 맞죠. 네, 장기 보호. 그쵸? 보호하려고 하는 거 맞는데요. 거북이 제가 좀 놀란 게 지금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이게 예를 들어 마우스 보이나요? 마우스? 이렇게 볼록하게 만약에 등껍질이 있으면 척추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북이 등껍질 모양으로 이렇게 U자로 척추가 지나가요. 저는 거북이는 이렇게 척추에다가 이렇게 등껍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등껍질 위로 척추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호하는 역할이죠. 근데 거북이의 요 껍데기는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이게 쏙 들어가면 거기가 집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보호도 하지만 자기가 거기서 쉬는 곳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다음 거 보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죠? 충격적일 겁니다. 예. 여기 빨대가 박혀가지고 아이고 거북이 손이 안 닿잖아요. 코에 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운 좋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물고기들 뭐 어디에 동물들 어디에 걸려서 그쵸? 뭐 이런 것들. 근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저희한테 온다는 거죠. 예.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물배우리 먹고 물고기 먹고 우린 그걸 먹고. 제가 뉴스에서 본 것 중에 충격적인 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이 이게 많이 흡수가 된대요. 날아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나의 2세들. 네, 이거 뭐 어떤 분의 기형아 출산이 100명당 3.7명인데 지금 5.5명. 뭐 그 이상 막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편하고자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 결국엔 나와 내 후손들한테 이렇게 미친다는 사실을
저희는 정말 귀가 닳도록 그렇게 들었지만 사실상 그 물질이 정말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먼 미래보다도 가까이 편한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막 이렇게 좀 너무 아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다가오고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잖아요.